저희 할아버님께서 이제 포도를 재배하시게 된 계기는 영동군에 이제 1958년도에 특히 이 주곡리 마을에 영동 최초로 이제 포도 묘목이 보급이 되면서 재배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세 번째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어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이제 미크로네시아라고 하는 그 서태평양의 한 제도의 섬으로 강제징용을 가셨어요. 일본 군속의 이제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셨었는데 포로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이제 스페인 장교들하고 이제 스페인 병사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포도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포도 묘목 보급이 있었다는 걸 아신 뒤에 바로 이제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을 때가 1965년도입니다. 저희 아버님과 이제 어머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시작을 했던 초기에는 사실 이만큼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할 당시에는 7평 정도 되는 작은 창고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할아버지서부터 포도 재배가 시작이 돼서 아버님 때 실제로 한 8,000평이 넘는 포도밭을 이제 경작을 하셨어요. 주로 이제 생과 출하를 하셨었고요. 생과 출하를 하고 조금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조금 너슬너슬하거나 이런 이제 잉여 포도를 가지고 소량 포도주를 빚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6살이던 해에 와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확신이 좀 들었어요. 그 확신은 물론 여기 영동군의 지자체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신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와인 메이커라는 그런 뭐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했었었고 또 좀 도전한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는 수준으로 이제 배웠었고 영동 아카데미를 지나서 서울에 이제 한국와인 이제 한국와인 협회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와인 스쿨에서 양조학을 이제 배웠고 또 이제 여기 지역의 대학교인 영동대학교, 지금 유원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영동대학교 와인 발효 식품학과에 이제 편입학해서 만학도로 편입학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접근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아버님하고 가장 트러블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실무로 다져져 있던 그래도 이렇게 경험에서 다져져 있던 노하우가 분명히 많으셨을 거고 저는 이제 책으로 배운 부분이 좀 많았어서 아버지랑은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이 달랐는데 무첨가물 내추럴 와인이라는 걸 이제 목표점으로 두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벌어졌던 게 조금씩 다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포도를 수확하기로 했던 날에 이제 부모님 두 분이 다 각각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서 온전히 제가 혼자 이제 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해 만든 와인들이 그 다음 해 이제 품평대회에서 좋은 상도 받고 또 국가지정 술품질 인증도 받으면서 그때 아마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제 네가 좀 주도적으로 해봐라 라고 이렇게 좀 큰 책임 그리고 또 권한을 주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캠벨 얼리라는 포도하고 또 산머루 이 두 가지 품종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캠벨 같은 경우는 일단 과피 껍질이 얇기 때문에 색이 약간 루비빛, 약간 밝은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적이고 향으로서도 약간 좀 온화한 향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산모루는 두꺼운 껍질에서 나오는 그 적색 성분,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서 뭐 붉은 걸 지나서 거의 뭐 암적색, 어두운 색깔의 적색을 이제 내고 또 안에 이제 이 과육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좀
쓰고 텁텁하고 또 산미도 높은 와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향미 자체에서도 이 야생에서 나는 그런 야생 나무 향 같은 것들이 좀 진하게 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영동 안에 있습니다. 와인용 같은 경우는 완숙을 지나서 과숙기 때, 저희 같은 경우는 9월 둘째 주가 이제 보통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2011년도까지도 특품만 생가출하하고 그 밑에 등급, 상등급과 보통 등급 같은 경우는 술을 만들었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전량 다 특품, 상품, 보통 등급 할 거 없이 전량 다 술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수확하고 난 뒤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공을 하는 것이 가장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4시에서 5시쯤에 이 으깨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좋은 원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 와인에 들어가는 이제 보존료나 산화방지를 완전히 배제하면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내추럴 와인 내지는 뭐 레드 와인을 좀 잘 만든다라고 이제 소문이 난 거는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판 부분하고 이제 도매 유통, 그리고 온라인 판매, 그리고 이제 뭐 크게는 수출 뭐 이렇게 크게 이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영동군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 와인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연구 분야,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교육, 학술 부분, 그리고 또 생산자, 이렇게 산학연관이 이렇게 잘 협력이 되어 있는 시스템은 사실 국내에서는 조금 드문 케이스입니다. 영동 와인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 시장이 커지고 더 생산량이 많아지고 주변의 포도 농가들을 같이 이제 고르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장 좀 익숙한 맛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익숙하고 친숙한 맛. 다양한 기분 좋은 자리에는 항상 와인이 좀 같이 했으면 하고, 저도 지금 물론 뭐 그렇기도 하고요. 이 산머루는 야생의 머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그 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야생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송이가 그렇게 포도만큼 많이 크지는 않고요. 알도 더 작고 껍질도 굉장히 두꺼운데, 대신에 이제 와인으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더 좀 묵직한 바디감, 무게감에, 그리고 색도도 좀 진하고 좀 텁텁하고 또 신맛을 내는 정통 드라이 와인을 만들기에는 딱 적당합니다. 과육도 굉장히 적고, 또 으깼을 때 국물의 양도 일반 포도의 한 5분의 1 정도 비율밖에 안 돼요. 일반적인 포도보다는 수확기가 3에서 4주 정도가 좀 늦습니다. 9월 마지막 주 내지는 10월 첫 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색도도 중요하지만 직접 이제 먹어보고 내지는 이제 당도나 산도를 체크해보고 수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와인 숙성고를 생각하시면 이제 오크통, 나무통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 숙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제 오크통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숙성을 했을 때 우리나라 품종들은 그 포도 품종의 특징이 더 잘 나타납니다. 1년 내외로 조금 단기 숙성을 했을 때 평가가 더 좋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탁한 원액을 바로 이쪽으로 들여와서 한 달 간격으로, 한 달 정도의 이런 좋은 시간이
이제 저온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위로는 맑은 술이 떠오르고 밑에는 아주 바닥에는 좀 뻑뻑한 술이 가라앉고 그 위에는 약간 좀 탁한 층이, 그또 위에는 맑은 층이 이제 나뉘게 되는데, 위에 맑은 술들은 맑은 원액끼리만 따로 모아놓고 밑에 탁한 층들끼리 따로 모아놓으면 얘네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상하층이 또 분리가 돼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이 윗술 따라내는 작업을 한 3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차례 여과를 한 만큼 이제 좀 빛깔 좋은 원액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과기나 이런 물리적인 그 필터를 지나지 않음으로써 색도 조금 진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향미 성분 또한 많이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효해서 3주에서 4주 정도 발효를 거친 뒤에 이 공간에서 1년 정도 이제 최종 숙성을 하게 됩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와인살롱이라는 모임이 이제 그 와인 연구소가 있어요, 영동에. 와인 연구소 산하 모임이에요. 서로 이렇게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내가 출시되는 새로운 와인은 거기서 첫 번째 먼저 시험을 또 한번 해보고, 또 서로 뭐 와인 지금 흐름이 어떻더라 저떻더라 그런 모든 정보를 다 함께 하는 거죠. 각 지방마다 전통적인 음식이 있잖아요. 그 음식과 우리 영동 와인이, 한국 와인이 어떻게 매칭이 잘 어울릴까, 그런 거를 연구를 하면서 전국으로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홍어하고 와인이, 화이트 와인이 굉장히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비빔밥에는 스위트 와인이 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레드 와인 드라이가 동네 파전하고 또 너무 궁합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결혼했을 때 그 술이 막걸리가 아니고 포도주를 장독에다가 주전자에 퍼가지고 막 나누고 잔치를 하셨어요. 웃기는 게 막 막걸리 퍼듯이 바가지로 그 주전자에 퍼가지고 막 잔치를 하는데 저게 막걸리인지 포도주인지 몰랐어요. 근데 맛은 되게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다고, 어떠한 비결로 이렇게 포도주를 담느냐고.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그 엿질검, 엿기름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모자란 가당은 약간 사카린 정도 넣고, 포도를 넣고 주물주물 해갖고 발효를 시키더라고요. 발효를 시켜서 뭐 한 달, 2달 정도 있으면 이렇게 위에 붕 뜨잖아요, 이제 건더기가. 그럼 건더기를 떠내고 밑에 이제 그 액체를 소쿠리에다가 받쳐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게 2차 잔당 발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장독에다가 액체를 넣고, 이제 위에 맑은 액체만 떠서 주전자에다가 막 그냥, 약간 이제 지금같이 투명하고 맑은 와인은 아니었겠죠. 약간 막걸리 같은 이제 조금 투박한 색깔에 띤 포도주였죠. 그게 최초로 저희 아버님 만드는 걸 제가 봤어요. 발효는 이 항아리인데, 이 그 입구가 큰 항아리에다가 발효를 하셨고, 그리고 그 발효한 포도주를 걸러서 놔두는, 저장하는 포도는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장독을 묻어서 아구리가 작은 그런 장독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뭐 비닐이나 이렇게 덮고 다시 뚜껑을 덮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포도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 친구가 같은 마을에 조금 아시는 분이 계셨대요. 아버님 친구하고 아버님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이 캠벨이란 포도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둘둘 말아서, 삼배보재기에 둘둘 말아서 거기다가 축축하게 해가지고 그 묘목을 가지고 와서 삽목을 끊어서 땅에다가 꼽아가지고 그게 이게 넓어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주문구구식으로 이제 들은 대로 만들으셨고, 이제 하지만 그 와인이 와인이라고 할 수 없고 약간 막걸리 같은 느낌의 포도주였고, 저희 남편은 이제 아무래도 교육을 또 영동대학교 발효교육과에서 교육을
공부를 몇 년간 이제 했으니까 또 그게 대한 또 그만의 또 와인의 맛이 특이했고, 또 저희 아들은 체계적으로 아주 그냥 기본을 가지고 배운 대로 하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와인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조금 더 이제 그 맛이 발전하고 체계적으로 만든 이제 와인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 그 시작은 내추럴 와인의 시작이었고, 그 나름대로 그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뭔가가 이 농사를 탈피해서 조금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남편 쪽에 점수를 조금 더 줄게. 1점만 더 줄까 싶어요. 와인에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와이너리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와이너리를 운영하시는 대표의 부인이거나 또 와인에 관련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한국 와인과 어떤 어울리는 마리아주를 개발하고 어떤 와인과 어느 한식이 음식이 잘 만남이 좋은지 그걸 연구하고 또 실습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와인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양 음식과 어울리는 걸 찾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한국 음식과 어울리는 거를 찾아서 수요를 늘리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양 와인과 우리 음식을 먹었을 때 부조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탄닌이 너무 무겁다거나 아니면 향이 너무 강하다거나 또 서양 와인에선 진짜 별별 향이 다 나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포도 종자를 키워도 그런 향이 나질 않아요. 포도에서. 그래서 이거는 거기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땅에서는 우리 맛이 나는구나. 이게 아무리 뭐 까베르네 소비뇽 뭐 별거를 다 심어봐도 그냥 우리 땅에서 나는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굳이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지 않는 생산해낼 수 없는 포도 종자로만 그냥 추구할 게 아니라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포도로 만들어서 우리 음식과 어울리게 한번 노력을 해보자 하는 의도였죠. 직접 그 향토 음식을 찾아서 시음회도 한번 열었어요. 근데 정말 결과가 좋았어요. 홍어와 드라이 와인이 굉장히 감미롭고 그 떫은 맛이 다 감춰지는 그런 맛으로 된다는 거를 저희가 또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한식과의 그 어울림이 제가 그 포도 연구소에서 갔다가 다 심어봤는데 따서 먹으니까요. 그냥 한국 포도예요. 이거는 때루아가 같으면 향과 맛이 같아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거를 서양 와인이라고 그걸 쫓아서 모방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와인을 우리 땅에서 나는 포도로 정말 우리가 정성껏 빚어서 그거를 레벨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나는 포도로 우리 음식과 잘 어울리고 또 이게 맛이 좋고 향이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우리가 나는 포도 갖고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와인을 점점 더 생산해내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죠.